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고륙중 진단을 받고 싸워왔던 노진규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노진규 선수의 누나인 노선영은 지난 4일 새벽 노진규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진규가 4월 3일 오후 8시 좋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진규가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노진규 선수는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친 뒤에 조직 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소치올림픽 이후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노진규 선수는 2014년 1월 훈련 도중에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팔꿈치 수술과 함께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종양까지 제거하려고 하다가 악성인 고륙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후에 왼쪽 견갑골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은 뒤에 항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3일 저녁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노진규 선수의 장례식장은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2층 VIP실로 발인은 5일 오전 7시로 알려졌습니다. 노진규 선수는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열린 2013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또 201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2년, 2013년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도 역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활발한 활약을 펼쳐왔었습니다. 한편 고륙종이란 병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륙종이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전체 악성 종양 중 약 0.2%를 차지하는 아주 드문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고요. 약 60% 정도는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10% 정도는 2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뼈의 통증으로 초기에는 운동 시 뼈의 어깨나 무릎 등의 통증이 있다가 안정을 취하면 가라앉기 때문에 운동 시 생기는 통증으로 생각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안정을 취해도 이어서 종양 부위 연부 조직이 부어오르면 고륙종이 진행된 상태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미 지난 상태라고 하네요. 뚜렷한 이유 없이 청소년기에 하지 장골 부위나 특히 무릎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로 고륙종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보급형 세단 모델 3의 예약 주문 실적이 27만 6천 대를 넘어섰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예약 주문된 모든 모델 3가 고객에게 인도가 될 경우엔 총액은 10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델 3의 사전 계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테슬라 공식 매장이 없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모델 3는 이전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세계 7개국에서 3월 31일부터 예약 주문을 개시한 모델 3의 가격은 기본 트림이 3만 5천 달러, 그리고 옵션과 추가 기능을 포함하면 4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세제 혜택 등으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은 7,5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모델 3 국내 판매 가격을 미국 현지와 같게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델 3를 2천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테슬라는 모델 3 판매량을 올해 약 8만 5천 대에서 2020년까지 50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가 전기차를 대규모로 보급하는 계기가 되리라 라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모델 3는 내년 말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2018년에야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델 3는 한 번 충전으로 215마일을 달릴 수가 있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속 60마일에 도달하기까지 6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기차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경찰관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에서 38살 전모 씨가 박모 경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습니다. 박 경사는 얼굴의 3분의 2 정도의 이 액체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요.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액체가 튀어서 다 함께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박 경사가 4년이나 5년 전에 조사한 사건의 피의자로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박 경사 등이 복도에서 얘기를 하자라면서 전 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전 씨는 경찰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면서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 액체가 무엇인지 묻자 염산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전 씨가 흉기뿐만 아니라 이 보온병에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준비한 점으로 미뤄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처리한 박 경사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보온병에 담긴 물질이 청소용 염산이며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세인트루이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이상훈, 구대성, 임창용에 이어서 KBO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거쳐서 메이저리그에서 던진 4번째 한국인 투수가 됐는데요. 부상자 명단에 오른 강정호의 모습은 이날 볼 수가 없었지만 오승환이 빅리그에 데뷔해서 볼거리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피츠버그는 4일 2016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4대1로 승리를 했고, 데뷔전을 가진 오승환은 1이닝 2탈삼진 2볼넷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는 6이닝 6피안타 3탈삼진 3볼넷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해냈지만은 회전 투수가 됐고, 두 번째 투수로 7회말 등판한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승환은 존 제이스의 2루 땅볼과 앤드류 맥커친의 볼넷으로 1사 1, 2루에 몰렸지만 데이빗 프리즈와 스탈링 마르테를 연속 삼진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날 몰리나는 또 노련한 리드와 기술로 오승환의 위기 탈출을 도왔는데요. 잘 던진 오승환도 대단하긴 했지만 한 시즌에도 이 수많은 실점을 막는다는 몰리나의 그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한판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직후에 메시니 감독은 첫 등판하는 투수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잘 던져줬다라고 오승환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메시니 감독에게 1루수 자리는 아직도 여전히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경기 전 메시니 감독은 1루는 유동적으로 갈 것이다. 맷 홀리데이도 1루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빅리그 통산 1614경기에 출전하는 동안 한 번도 미트를 끼고 1루에 선 적이 없는 홀리데이가 이날은 1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교체 출전을 해서 1루로 들어간 맷 애덤스는 4타수 무안타 2삼진 빈공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외식업체 MPK그룹 정우현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미스터피자는 외식기업 MPK그룹이 운영하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에서 이 건물의 경비원 황모 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황모 씨의 나이는 58살이었는데요. 정 회장은 개점을 앞둔 자신의 그룹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에 건물 밖으로 나가려다가 건물 경비원들이 이미 문을 닫아 화가 난 상태에서 경비원의 뺨을 2차례나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 10시가 되면 건물 안에 사람이 있어도 정문을 닫는 게 근무 원칙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뿐인데 정 회장이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차례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언쟁과 승강이가 있었고 어깨를 잡아끄는 행동은 있었지만 얼굴을 때리는 등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손을 올린 뒤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를 2차례 정도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라면서 4일 정 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 무소속 장제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당시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호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인데요. 이 지역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 무소속 장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부산 선관위가 집중 단속 지역으로 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 후보는 지난 1월부터 모두 4차례 교회에 나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선관위는 장 후보와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해 헌금 1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관련자 1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중진들이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태호 최고위원 등은 3일 손수조 후보의 유세장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4년 전 손수조를 낙선시키고 지역 주민들은 후회를 많이 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때이른 대권욕으로 야권을 분열시키더니 이제 와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뒤에 숨어서 발톱을 감추고 있다라고 비판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사상의 딸내미에서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또 사상의 새댁이 되어 돌아왔다.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곳 사상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책임질 후보는 손수조 후보뿐이다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성동울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장에 아내인 심은하 씨가 등장할지에 대해서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발표한 중앙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실시한 4.13 총선 4차 여론조사 결과 서울 중 성동 을에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2.1%로 더민주 이지수 후보와 국민의당 현역인 정호준 의원을 20%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지역구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와 휴대패널 병행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로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면 되는데요. 지상욱 후보의 아내인 심은하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남편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탠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지상욱, 심은하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여론조사에 함께 응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조용한 선거 내저에 나서고 있는데요. 4.13 총선 유세 현장에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이미 대거 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보다 스타들이 지지 연설을 하거나 또 함께 인사를 다니면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 송파병에 나선 김을동 의원은 아들인 배우 송일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유세 일정 등이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강동을의 이재영 의원의 부인인 방송인 박정숙 씨는 대장금 복장을 하고 또 유세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노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는 가수 장혜진과 방송인 박은지를, 또 성북을 김효재 후보는 가수 이용이 이 선거 유세에 지원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